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다음 달 바로 또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5개월이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8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조합 딱 2폴 2조합 그리고 3폴 2조합 수익 기반으로만 만들어낸 연승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네 박스 5박스 얘기를 하시던데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2폴 2조합 3폴 2조합 수익 기반 연승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 우리 수팁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제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모두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따로 유튜브 댓글창에 개인 통상 기록들 모두 남겨놓은 링크 한 개 거기 달아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해당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 마지막으로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표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아래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24시간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membership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단기 패키지 하루 또는 하루도 형들 지금 가능합니다. 100개입니다. 주 패키지나 월 패키지 단위로 참여하실 분들도 숲TV에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또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숲TV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새해 이벤트는 이제 오늘 마감합니다. 제가 아마 올해는 시즌 패키지 자체를 아마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시즌 패키지는 아마 카톡 위주로 할 것 같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숲TV 여러분들 중에 사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 패키지나 월 패키지 위주로 아마 이번 시즌은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올 한해 26년도가 이제 또 돌아왔고, 그리고 또 첫날이었죠. 1월 1일 우리가 야간 경기부터 이미 먹고 시작을 합니다. 깔끔하게 500까지 다 먹어줬고요. 생각보다 좀 빨리 적중이 나왔어요. 그죠? 하루 만에 적중이 나와줬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주간은 올킬입니다. 싹쓸이 올킬 내줬고, 일단은 추가 주력이 하나 남긴 했는데 그거 들어오면 전 구간, 전 경기 사실상 올킬입니다. 그만큼 올킬도 2일 만에 나와줬습니다. 빠르게 나왔어요. 그만큼 제가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두폴 두잡 구간에서의 어떤 연승 그리고 올킬 구간 꾸준하게 올해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워싱턴과 그리고 브루클린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가끔씩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뒤에 느낌표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게 백투백 경기라는 건데 제가 초반에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일정들을 살피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못 지우고 가끔씩 이렇게 전체표를 띄우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 뒤에 있는 느낌표는 백투백이라는 표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워싱턴과 브루클린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똥대똥의 경기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하나, 다만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가 일정상으로도 굉장히 좀 유리하고, 그리고 홈 워싱턴이라는 게 좀 요점인 오늘 경기입니다. 브루클린이 최근에 경기하는 걸 보면은 득점에 좀 기복이 좀 있어요. 좀 많이 넣을 때는 120, 130 득점도 가끔 터지긴 하는데, 또 얘네들이 득점 볼륨 자체가 크지 않은 팀이다 보니까 강팀들을 좀 만났을 때는 직전 경기 휴스턴 상대로도 96득점, 오늘 경기였죠. 그 직전 경기 골스 상대로는 107득점밖에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홈 경기에서 브루클린이 좀 이제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는 게 최근에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브루클린은 원정 경기에서는 꽤나 다득점 경기를 좀 종종 합니다. 120에서 130득점까지. 이게 이제 원정 경기에서 수비를 좀 풀고 달리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워싱턴 입장에서는 브루클린의 그 포스트의 그 단단한 수비를 딱히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워싱턴도 수비가 안 되는 팀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홈 경기에서 가끔 역배 받고 역배 치면서
이제 승리할 때 보면은 역시나 이 팀은 득점 볼륨 값이 아주 훌륭한 팀이긴 하다. 사실 오늘도 뭐 키스포트를 제외하고는 앵간한 자원들 다 나옵니다. 5번에서의 득점 자원 알렉스 사르도 나오고 맥컬럼부터 트레 존스까지 뭐 쿨리발리도 나오고요. 미들턴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B-급 선수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나름 득점 볼륨이 하이 최대치라는 거.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가 조금 더 득점 볼륨이 더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백투백 경기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뭐 마포주부터 시작해서 뭐 먼도 그렇고 전체적인 외곽 자원들이 이제 지금 락에 걸려있기 때문에 퀘션 걸려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워싱턴 역배를 받았다면 역배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싱턴 역배에다가 프랜승 그 다음에 언더오버는 오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랑 덴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버가 또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배당을 받아서 형들이 살짝 좀 의아할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라인업을 보시면은 딱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도 요키치가 일단 빠졌습니다. 요키치가 빠지게 되면서 덴버는 오늘도 스몰 라인업의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가게 되는데 직전 경기 토론토 원정 경기에서 4골 한번 쳤습니다. 이제 뭐 애들 다 빠진 라인업에서 토론토 상대로 역배를 받고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뛰어버렸던 직전 경기였는데 다만 그 경기를 돌이켜보면은 덴버란 팀이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그 좋은 승률을 유지했던 근본적인 이제 강점이 다 빠진 상태였죠. 원래 덴버가 그래도 이번 시즌 평균 뭐 130득점, 뭐 120득점 찍어줬던 팀이었고 원정에서 다만 원정 경기는 이제 조금 더 외곽에서 수비에 대한 그런 기대값이 높았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워낙 좋았던 것이었는데 직전 경기는 토론토가 그냥 너무 못했어요. 덴버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 요키치 없이 이겼다가 아니라 덴버가 107득점밖에 하지 못하고 승리를 거뒀다. 덴버란 팀은 애초에 이제 득점 볼륨이 강점인 팀인데 그러지 못하면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는 토론토에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역시나 풀 라인업 제가 최근에 클리블랜드 컨택을 좀 형들한테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역배일 때도 역배 잡아드리고 그리고 마헨승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보는 이유가 클리블랜드가 시즌 중반부터 조금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죠 컨셉을. 원래 얘네들이 이번 시즌 초반 초창기까지만 해도 애킨슨 감독의 지난 시즌 어떻게 보면 반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비값을 좀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득점 볼륨 꺼져버리고 갈란드는 붕 떠버리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클리블랜드는 확실하게 공격팀이 맞습니다.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앵간한 팀들한테 꿀리지가 않고요. 특히나 홈 경기에서는 역시나 화력전 어마어마하게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도노반 미첼이 직전 경기 34득점 더블더블을 해주게 되면서 갈란드가 아니라 이제는 미첼도 충분히 다득점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주기도 했죠. 뭐 오히려 디안드레 헌터도 오늘 퀘이션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수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경기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좀 빡세게 좀 활용 농구를 하지 않을까. 지금 덴버의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쨌든 득점 볼륨이라고 봐요. 직전 경기는 토론토가 너무 이제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덴버가 이김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의 다득점 속에서 덴버가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승 마인승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오바 언더바 조금 헷갈리긴 한다. 덴버 때문에 230점이잖아요. 근데 클리블랜드가 130득점만 해줘도 덴버가 110득점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그렇게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클리블랜드가 이번 시즌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리바운드거든요. 얘네들이 리바운드에서 밀리면 되게 좋은 경기를 많이 했고 리바운드에서 밀리면은 되게 졌고 이기면은 우세했었으면은 대부분 경기를 이겼습니다. 근데 덴버 입장에서 오늘 포스트 라인들이 다 빠진다라는 거는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리바운드적인 측면도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모로 그냥 달리면 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뉴욕 닉스랑 애틀랜타 경기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강한 팀과 원정에서 강한 팀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0대0으로 한번 크게 맞붙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뉴욕 닉스라는 팀 자체가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라 공격력이 좋은 팀들을 만났을 때 어떤 홈 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하는지는 이미 클리블랜드전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직전 경기는 또 샌안토니오전 원정 경기 가가지고 무려 132득점을 넣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뉴올리언즈 원정에서도 130득점, 실제로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도 128득점.
지금 닉스는 닉스의 이 정도 공격력이면요. 홈 경기에서 오늘도 애틀랜타 정도면 한 130점 꽂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닉스의 득점 볼륨은 무시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지금 현재 볼륨이고,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를 더 잘해요. 공수 밸런스가 원정이 더 좋아. 그래서 오히려 득실 마진이 원정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다만 애틀랜타는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되는 게 이 수비 밸런스가 이번 시즌 너무 안 좋죠.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나 트레이 형이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수비 포켓이 많이 좀 무너졌었는데, 물론 직전 경기는 미네소타 상대로 형들, 그러니까 미네는 지금 형들 얘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미네소타는 그만큼 뭐 102득점, 그렇게 수비 안 됐던 애틀랜타를 상대로도 102득점밖에 못 거지면서 또 미네소타가 졌죠. 근데 그 전 경기를 돌이켜보면은 오클라호마에게는 140실점, 뉴욕 닉스에게 무려 128실점, 마이애미에게 126실점, 시카고 불스에게 126실점, 시카고 불스 또 한 번의 경기에서 152실점, 뭐 샌안토니 상대로 뭐 130실점, 샬럿 상대로 130실점. 이거는 형들 지금 애틀랜타는 수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닉스의 어떻게 본다면 홈 경기에서 그 강점, 대부분의 공격 지표가 다 좋아지는 팀이 또 뉴욕 닉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닉스가 좀 일방적인 경기도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닉스 승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이거는 240 몇 점 기준점인데, 오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애틀랜타 진짜 수비가 너무 안 되더라고. 제가 그래서 직전 경기 미네소타랑 애틀랜타 경기도 미네소타가 진짜 거의 폭격할 거다라고 막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즌 미네소타 진짜 안 건드는 게 가장 상책입니다. 분석 자체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팀은. 자, 다음에는 시카고 불스랑 올랜도 경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어려운 경기라고 느껴졌습니다. 일단 시카고 불스라는 팀 자체가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은 공격력이기는 한데, 뭐 불스 입장에서도 지금 조시 기디가 빠진 상황이기도 하고, 외곽에서 볼의 흐름 자체가 사실 그렇게 원만하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직전 경기다 보면은 볼의 흐름이 좋았다는 느낌보다도 애들의 그냥 슈팅 감각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뉴올리언즈라는 팀 자체가 애초에 뭐 수비값이 안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한 130득점까지 가까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오늘 물론 뭐 올랜도도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긴 한데, 조시 기디가 없는 게 오늘에선 조금 더 티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양쪽 다 오늘 좀 더 빡세게 달릴 만한 게임은 맞습니다. 올랜도도 지금 3번 프렌치 바그너 빠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수비 볼륨이 좀 무너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외곽에서 1번과 3번 위주로만 게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올랜도도 다득점 위주로 게임을 끌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직전 경기였죠. 반케로가 인디애나 전이었는데, 반케로가 30득점 가까이 했어요. 29득점에 10리바운드였는데, 반케로가 살아났다 올랜도에서. 그러면 어쩌면 올랜도가 오늘 이 포스트 라인에서도 조금 득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뉴올리언즈전 보면은 확실히 에너지 레벨이나 아니면은 선수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활동폭, 이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언더보다는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230 몇 조합이지, 230 몇 그거지만 이게 오바를 보는 두 조합인데, 조합은 오바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올랜도 승도 보이고 불스 프랜승도 보이는데, 그래도 홈팀이 역배를 받았잖아요. 그럼 시카고 불스 프랜승 봅시다. 시카고 프랜승에다가 오바. 근데 이거 역배 형들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역배인데 역배 안 보입니다. 올랜도 승 보겠습니다. 이게 접전 끝에 제가 볼 때 올랜도 승 이렇게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조합은 항상 두 조합입니다. 항상 두 조합. 자, 그다음은 미러키랑 샬럿 경기 보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이거 그 추가 주력에서 싹 다 맞춰드렸던 기억이 나는 경기인데, 오늘 또 홈과 원정을 바꿔서 경기를 합니다. 자, 미러키란 팀 자체가 직전 경기 샬럿에게 보여줬던 건 단 하나, 포스트를 그냥 박살냈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샬럿이 될 수가 없잖아.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처럼 오래 분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농구만 조금 아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는 못 막아요. 쿤보를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높이나 아니면은 선수의 클래스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쿤보는 사실 대학생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 라인의 수비 애들은 사실 중학생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수비 밸런스에서 쿤보를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샬럿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냥 미러키 외곽 잡는 거. 근데 이 4번, 5번 구간에서 너무 밀다 보니까
외곽, 뭐 캐포주나 라이언 롤리스, 그다음에 AJ 그린 요 라인에서도 공간이 많이 생겨. 그러다 보니 직전 경기 미러키가 샬럿 원정 가가지고 진짜 개패듯이 패고 왔는데, 미러키는 당연하게도 홈 경기를 더 잘하는 팀입니다. 어디가 더 좋냐? 포스트가 더 좋아져요. 샬럿 입장에서도 오늘 할 수 있는 게 역시나 또 한 번 외곽에서 외곽질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뭐 외곽이 터지면 이기는 겁니다. 미러키 입장에서도 외곽 안 터지면 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 샬럿 쪽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일단 없기는 해요. 미러키 승에다가 미러키 마이너스 오버까지 보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형들이 어쨌든 그 제 데이터를 받아보실 때, 물론 분석만 듣고 베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형들이 그 귀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조합을 받아보시는 이유가 이 조합이 궁금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분석은 누구나 다 하지. 뭐 미러키 승에다가 오버램프 다 하는데, 근데 이게 형들 제가 가끔씩 그 가촉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BJ들이 다들 공감하겠지만, 분석하시는 분들이 분석적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느낌이 좀 쎄한 경기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 여기에요. 여기가 배당이 오늘 이게 1.28 배당인가 미러키가 엄청 낮게 받았는데 뭔가 쎄합니다. 이런 경기가 보통 뭐 샬럿이 갑자기 외곽 터지면서 역배 치고 이런 경기는 종종 나오기는 해요. 근데 뭐 전술적인 구간에서는 이거는 샬럿을 볼 수 있는 구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배당 메리트를 따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러키의 1.2배당이 메리트가 없을 뿐, 이거는 미러키의 승 그리고 마힌승까지 보시면 되고 오바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쎄했던 거는 분명합니다. 뭔가 조금 수상하다 그래야 되나? 자, 그다음은 뉴올리언즈랑 그 다음에 포틀랜드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뉴올이랑 포틀랜드입니다. 뉴올리언즈가 직전 경기 역시나 원정 경기에서 다실점 끝에 패배를 했는데, 뉴올리언즈라는 팀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몇 번 언급을 드렸던 게 수비값에 대한 지적인데, 그러니까 뉴올리언즈도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워낙 또 뭐 역배 받고 역배도 많이 했고 막 연승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형들 입장에서는 뉴올리언즈가 요즘 좀 잘하는구나, 이번 시즌 프렌의 왕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뉴올리언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난 잘못됐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라인업이 잘못됐어요. 일단은 뉴올리언즈란 팀 자체는 3가드를 써야 됩니다. 가드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물론 허브 존스가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긴 한데, 디존테 머레이도 없고 3가드를 쓰고 뭐 베이를 내린다라든지, 그러니까 자이언을 내리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자이언을 그냥 4번에 써야 됩니다. 그 스타팅 라인업으로. 그리고 데리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더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베이도 그렇고 자이언 뭐 데리퀸 지금 이 덩어리 3인방들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 뉴올리언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가드 형태로 게임을 끌고 나가는데, 어차피 탱킹 팀이고 약팀이잖아요. 최근 같은 현대농구 사회에서는 외곽에서 1번부터 3번까지 3가드를 쓰면서 홈 경기에서 화력으로 잡아나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베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데리퀸도 그렇고 둘 다 퀘션에 걸려 있고요. 뉴올리언즈의 가장 큰 문제가 역시나 수비입니다. 이 덩어리를 3명 쓰는데도 수비가 안 되면 여러분들 이 3가드 써야죠. 뭐 어쨌든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갖고 있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수비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 크게 갖고 있긴 합니다만, 뭐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서 외곽의 힘이 좋고, 뭐 얘들은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득점값이 좀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있긴 한데, 뭐 포워드 라인들이 워낙 많아서 리바운드 관리도 잘 됩니다. 뉴올리언즈의 강점이라고 봤던 최근에 이 리바운드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다. 뭐 양쪽 다 지금 배당에서 보이다시피 그냥 진짜 똥 대 똥이잖아요, 그죠? 거의 워싱턴이랑 브루클린의 느낌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포틀랜드가 역배를 받았다면 역배 쪽으로 한번 보고 싶고요. 뉴올리언즈가 이기면 이게 이 마헨 여러분들 의미가 없거든요. 뉴올리언즈가 홈 경기에서 승리한다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두 자릿수 득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득점 차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즈 챙기실 분들은 마헨승을 그냥 일반승이라고 생각하고 챙기세요. 1.5 정도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반 오바입니다. 자, 그 다음 피닉스랑 세크라멘토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는 진짜 세크라멘토는 진짜 큰일 났어 이제. 최근에 클리퍼스 전도 우리가 형들 경기를 봤고, 그죠? 주력으로 챙겨갔었기 때문에 봤고, 오늘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마헨 극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저 4쿼터 가가지고. 자, 세크라멘토는 제가 최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팀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지금 이대로 오늘 잭라빈이 돌아온다 안 들어온다 이걸 떠나서 세크라멘토는 팀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빠른 템포에 적응되어 있던 벤치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의 느린 지공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감독은 전술이 중구난방입니다. 크리스 브라운 감독이라는 공격 체제의 감독을 잘라버리고 공격 전술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디에런 팍스까지 내보냈다 보니까 1번에선 클러치가 안 되고 2번에서 득점 볼륨 나오면서도 3, 4, 5번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5번에서의 강점이 크게 없는 팀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힘이 좋아야 되는데 외곽의 리딩가드 또한 웨스트브룩이 사실 굉장히 좀 기복이 너무 심하다. 세크라멘토란 팀은 지금 전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경기를 어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술이 없습니다. 전술이. 그러니까 무전술이야. 세크라멘토는. 그냥 선수들 컨디션 좋으면 다득점하는 팀. 이런 팀이 됐던 게 지금 세크라멘토다. 직전 경기 보스턴전, 심지어 오늘 백투백이잖아요. 직전 경기 보스턴전에서 보여줬던 세크라멘토의 가장 큰 문제점 역시나 4쿼터. 이게 4쿼터에 여러분들 뭐가 문제냐면은 클러치 히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벌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공격 전술을 쓰는 팀이 클러치 히터를 내보냈으니 클러치가 될 리가 있나?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안됩니다. 3쿼터까지 상당히 높은 에너지 레벨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했지만 4쿼터에 급격하게 무너졌고 백투백 상황이라는 거는 이거는 세크라멘토 입장에서 너무나도 좀 치명적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피닉스입니다.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 원정 경기에서 113득점 정도 넣게 되면서 패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129득점을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다만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클리블랜드라는 최근에 화력이 폭발하는 팀을 상대로 그래도 나름 뭐 선방했다라고 좀 놓고 보고 뭐 데빈 부커 같은 경우에도 잘했고 딜런 브룩스도 잘했습니다. 그레이슨 알렌도 오늘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럼 3가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크라멘토를 힘으로 그냥 야투일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 또 성사가 좀 되었다. 특히나 5번 구간 차이도 많이 납니다. 마크 윌리엄즈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높이 자체도 다를 거고요. 딜런 브룩스 그리고 마크 윌리엄즈가 버티고 있는 4번, 5번은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클 겁니다. 그럼 또 외곽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백투백 경기에서 그 정도의 야투 값이 또 나온다? 이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피닉스 승, 마헨 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만 언더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크라멘토는 좀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재밌는 경기입니다. 아마 내일 이거 쿠팡 플레이에서 해줄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인기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골스랑 오클라호마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골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을 보면은 완전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팀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샬럿 원정 경기에서 무려 132득점을 넣으면서 현재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의 사실 가장 큰 강점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스테픈 커리. 이 선수가 이번 시즌 터져주느냐 터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승패가 막 결정되고 막 그러긴 하는데 다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최근에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들은 굉장히 좀 단조롭습니다. 이게 제가 보스턴 프리뷰 해드릴 때 이 전술들을 말씀드리는데 4번과 5번 그러니까 포스트 구간에서는 수비값으로 잠궈놓고 그리고 외곽에서 3점을 빨리빨리 던지면서 상대팀이 3점밖에 던지지 못하게 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조금은 다릅니다. 보스턴은 이게 포스트 밸런스가 리바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수비가 돼요. 근데 골스는 수비가 안 돼. 그래서 골스는 다득점 경기를 할 때 대부분 다 실점도 함께 동반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자, 뭐 어쨌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금 다득점 경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게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브루클린전에서도 120득점 했고요. 토론토한테도 지긴 했습니다만 그때 정규리그에서도 나름 리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올랜도전을 시작으로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120득점씩은 꽂아주고 있는 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사실 외곽값이 올라온 골스는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 어떤 팀이 상대하더라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 직전 포틀랜드에게 124대 95점 승리. 이때 형들 제가 그 생방송에서 1순위로 오클라호마 마힌승 까드렸거든요. 그냥 그러면 제가 현관에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30점 차까지 봐도 된다 그랬는데 정확히 29점 차 나왔습니다. 그만큼 오클라호마의 어떤 전술에 대한 어떤 핵심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오클라호마가 제가 이번 시즌 골스랑 두 번의 경기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첫 번째는 오클라호마가 홈 경기에서 진짜 터무니없이 골스를 박살내버렸던 경기였고 두 번째 경기는
골스가 오히려 4쿼터 초반에 역전까지 했다가 4쿼터 막판에 오클라호마가 12점 차까지 경기 벌리면서 그때 그 점오 프렌 내어줬던 그 경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여기서도 보다시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홈 경기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도 스테픈 커리가 잘했던 게 아니라 스펜서가 잘했고요. 전반적으로 골스의 외곽 감각이 그렇게 좋지 못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스가 4쿼터에 경기를 뒤집은 적이 있어. 바로 오클라호마의 공격력 때문이었죠. 물론 최근에 제가 오클라호마한테 계속 얘기를 하다시피 좀 공격 좀 해라, 공격적인 좀 라인업으로 좀 해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보면 뭐 120득점 이상씩도 많이 해주고 있고 뭐 130득점도 뭐 종종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오클라호마는 후반 수비력이 진짜 재앙이잖아요. 뭐 후반 평균 수비력이 뭐 50득점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수비까지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를 거라 봅니다. 오클라호마의 3-2 이 존 디펜스가 골스의 최근에 높은 에너지 레벨을 막기 좀 다소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빅맨이 한 명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골스 상대할 때 보면은 투비 게임이었거든. 그래서 골스가 포스트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좀 덜 헤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만 이거를 위한 어떤 빌드업이었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골스 역배 보겠습니다. 골스 역배 보고 프레스 오바. 골스 보면 오바까지 보시면 돼요. 오클라호마 보시면 언더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의 수비값이 골스를 얼마나 내려앉힐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서 저는 골스에 그래도 최근에 좋은 야투 값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골스 역배 프렌 오바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이커스랑 멤피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픈 커리는 아직 몰라요. 내일 아침 경기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 메디컬 리포트 출전 확률에는 꽤나 높게 나옵니다. 지금 4%였나? 77%네요. 77% 꽤나 높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스테픈 커리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발목이랑 무릎. 얘는 요거 두 개가 계속 고질병인데,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러니까 발목이랑 무릎 계속 안 좋으면은 뛴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뛰게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원정 연전도 너무 길었고 이게 좀 타이트했어요. 일정 자체가 최근 골수가 좀 빡빡했었어서 아마 쉬게 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경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자, 레이커스랑 멤피스 경기입니다. 딱 깨놓고 말씀드려서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 그냥 오바 찍고 보시면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의 르브론 제임스는 자모란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모란트의 헤지테이션 드리블, 그러니까 속도감으로 인해서 포스트를 쪼개버리는 이 헤지테이션 드리블은 에이튼도 머리 나쁘죠? 발 느리죠?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 수비 안 하고 있죠. 막을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1번부터 3번까지가 지금 리브스가 없기 때문에 다소 조금 외곽에서 수비 벨트를 좀 잡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라라비아랑 돈치치 오늘 같이 달릴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멤피스 입장에서도 오늘 뭐 레이커스가 달려준다면 역시나 달릴 게임이 분명한 오늘 경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또 자모란트 또한 자모란트 내용도 최근에 산티 알다마 진짜 돌아오고 나서부터 멤피스의 포스트에서의 그 오펜스 감각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알다마는 외곽에서 3점을 쏘는 3&D 자원이다 보니까 확실히 득점 볼륨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소 좀 아쉬운 건 이제 그겁니다. 뭐 멤피스가 최근에 턴오버만 놓고 봤을 때 리그 28위권, 그러니까 너무 턴오버가 많아지긴 했어요. 그만큼 속도감이 빠르다라는 건데 어쨌든 재미없는 게임은 아닐 거라 봅니다. 레이커스도 최근에 7경기만 놓고 보면은 턴오버가 26위, 거의 하위권이기 때문에 양쪽 다 뭐 턴오버가 남발에다가 야투일 부진한다고 한다면 모를까 상당히 빠른 템포 속에서 아마 좀 많은 득점이 나올 만한 게임이라고 봐요. 오바 찍고 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이건 레이커스 승도 솔직히 보이고 멤피스 프렌 승도 보입니다. 배당 챙기시려면 멤피스 프렌 승이 맞고 좀 안전하게 가시려면은 뭐 레이커스 일반 승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경기는 다 좀 어려운 경기긴 했습니다. 자, 요렇게 총 NBA 9경기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배당이 그 두 조합에 4배 4배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3풀까지 쓰시면은 둘 다 배당이 똑같아요. 4배 3.9 3.9인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최근에 형들 진짜 먹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먹으면 3풀까지 가져오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NBA는 뭐 3풀도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 어제 또 5배 잘 드신 분들은 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근 형들 추가 주력 가져가서 3풀로 가져오는 게 좀 쏠쏠하죠, 배당 자체가. 자, 다음은 축구 3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기밖에 없긴 한데 뭐 생각보다 쓸만한 경기들이라서 되겠다.
오늘 잘 선택해서 가져가 보시면 되겠네요. 자, 라요 바이에카노 대 그리고 헤타페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버가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이럴 거면은 1.5점을 그냥 주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언더 배당이 1.2배당입니다. 이게 오늘 2.5 기준으로 1.2배당인데 솔직히 이거 누가 갑니까? 1.2배당 정도 가려면은 엔간한 정배에 좋은 거. 그러니까 뉴욕 닉스가 미러키가 1.28배당이거든요. 닉스가 1.2배당이고 이거를 이거 하여튼 근데 언더긴 해요. 언더긴 한데 아무튼 언더오버를 1.2 잘 모르겠고. 자, 어쨌든 라요 바이에카노입니다. 최근에 라요 바이에카노가 조금 어렵죠.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좀 크게 드러내고 있는 라요 바이에카노인데 이게 라요 바이에카노가 이번 시즌 컨퍼런스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컨퍼런스에 오히려 홈 경기에서 컨퍼런스전에서 다득점이 많이 나와. 반대로 라리가에서 홈 경기가 득점력이 좀 허덕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1승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때 제 기억에 알라베스였나? 알라베스 상대로 1대0으로 이겼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거 말고는 아직 승리가 없긴 합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 좀 답답한 득점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헤타페입니다. 헤타페는 지금 4연패입니다. 4연패에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실점에 대한 문제, 경기당 평균 멀티 실점 해주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양 팀 다 똑같이 득점력이 4골씩 먹히고 왔어요. 4실점 4실점씩.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본다면 저는 이게 지금 양쪽 다 수비값이 완전 붕괴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공격력이 안 좋다,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 저는 언더오버 접근하는 건 다소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런 경기는 저는 솔직히 그냥 라요 바이에카노 승 봅니다. 그리고 라요 바이에카노가 헤타페 상대로 최근에 8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데 물론 무승부도 많았어요. 얘들은 만났다 하면 0대0 경기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무승부가 좀 많긴 했었어도 어쨌든 홈 경기에서 헤타페 상대로 상성도 좋았고 최근에 헤타페도 직전 경기 4실점에다가 최근 평균 실점이 멀티 실점이기 때문에 라요 바이에카노 입장에서는 골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대0 아니면 1대1 경기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라요 바이에카노의 승리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승리한다면 역시나 햄무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일반승 배당도 좋아요. 2배당이기 때문에 고배당 칠 분들은 이거에 라요 바이에카노 일반승이나 햄무 보시면 될 것 같고 언더봅니다. 그래서 두 골을 근데 이 언더바 좀 조심하세요. 이게 둘 다 수비값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자, 그 다음은 칼리아리 대 그리고 AC 밀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한 두 팀들의 맞대결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상성의 스포츠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칼리아리가 AC 밀란 상대로 근 7년인가? 7년이나 8년이었나? 승리가 없습니다. 칼리아리가 이번 시즌 조금 달라진 거는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많이 넣고 많이 먹히는 세리에서 정말 잘 좀 볼 수 없는 그런 컨셉으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기도 하고 AC 밀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는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는 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얘들들이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도 AC 밀란을 만났다 하면은 멀티 실점. 그러니까 AC 밀란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득점력으로 게임을 가져왔던 적이 많았었어서 AC 밀란이 원정 경기에서 원정이기 때문에 불안해요라고 하기에는 AC 밀란의 원정 경기력이 최근에 너무 좋기도 하고 득점력인 측면도 매우 준수하고 칼리아리도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수비를 내려놓고 달리는 걸 좋아하는 팀이고 그러면 요건 일단 오바 또는 밀란 마헨승 3대1 스코어도 보는 3대1 스코어도 봅니다. 그 다음에 2대1 요런 스코어도 한번 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3대1 아니면 2대1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툴로즈 대 랑스 경기 보겠습니다. 요거는 배당이 아직도 안 바뀌었네. 와, 나 이거 랑스가 형들아 정배를 제가 분석할 시간대가 되면은 제가 보통 10시쯤에 분석이 끝나잖아요. 내가 분석할 때가 되면은 이거 랑스가 정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역배네요. 자, 얘 하여튼 이 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 배당 때문에 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일단은 랑스가 계속해서 역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툴로즈도 잘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죠? 툴로즈도 지금 리그왕에서 최근에 3연승 달려주고 있기도 하고, 툴로즈가 또 강점이라고 또 평가되는 게 최근에 굉장히 그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득점도 꾸준하게 1.5에서 멀티 득점까지 내줄 수 있는데, 수비 실점값도 1실점에서 좀 2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반승 찍기 좋은 게 이제 툴로즈긴 하거든. 배당 좋을 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건데, 뭐 다만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7연승 달려주고 있기도 하고요. 랑스 여러분들 이번 시즌 가장 지금 좋은 건 뭡니까? 수비입니다. 수비. PSG 파리 생제르맹보다도 지금 수비 값이 더 좋게 평가되고 있는 게 바로 랑스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랑스가 툴루즈 원정에서 강합니다. 수비 값이 더 좋아져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오바가 안 날지언정 랑스가 질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랑스가 충분히 한 골에서 두 골까지는 넣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전 요거는 랑스 승에다가 랑스 프랜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총 12경기 깔끔하게 분석 끝 맞춰드렸고요. 뭐 경기 수가 좀 많았다 보니까 좀 분석이 길기는 했는데, 그래도 좋은 경기들 잘 골라서 잘 끌고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조합이 또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합 변형 없이 가져가 주시길 권장드리겠고요. 해외 축구는 좀 바꿔도 돼.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표 보시고 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골라가시거나, 아니면 한 박스만 접근하셔도 되고요. NBA는 그대로만 가세요. 네, 그대로만 그냥 베팅하시고, 배당이 아쉬우시면 3폴로 가시면 됩니다. 3폴로 이제 400까지 끌어올려서 배당을 베팅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오늘 NBA 5배 적중 그리고 주간까지 올킬 축하드리고요. 26년이 시작됐다라는 거를 역시나 우리 저도 올킬로 한번 더 알렸습니다. 계속해서 26년도 좋은 성과 계속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데이터배 받으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도 전제배 보실 분들은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